대취업은 1966년 호금전 감독의 작품으로 정페페, 악화, 양지경, 진홍률 등이 출연했고 한영걸이 무술 감독을 맡았죠. 우리나라에는 방랑의 결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고 비디오 출시 제목은 청죽장이었습니다. 금연자 역을 맡았던 배우 정페페는 나중에 와호장룡에서 용의 사부인 벽안호리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방랑의 결투, 대취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죄인을 호송해서 경사, 오늘날로 치면 이제 수도죠. 경사로 향하던 이제 안찰군사 장보청이 악명 높은 산적단에게 피랍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상명오호라는 산적의 물인데요. 원수는 반드시 갚는 5호랑이라는 벼로입니다. 그 악한들이 얼마 전에 체포된 자신의 두목 청면호 오표를 구하고자 이제 부두목인 옥면호가 앞장서서 대담하게도 관병을 살해하고 수장인 안찰군사를 납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독의 딸이자 피랍된 장보청의 친여동생인 장희연이 파견됩니다. 장희연은 금연자, 금색제비라는 거죠. 금연자라는 벼로를 쓰는 날렵하고 뛰어난 무공을 지닌 포도아문의 폭회, 우리식 이제 요즘으로 치면 형사쯤 되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 인근 마을에 도착한 금연자는 산적의 본거지를 수소문합니다. 그곳에 이제 자신의 오빠가 감금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취묘라는 거린을 만납니다. 동냥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남루한 옷에 그냥 대나무 하나 들고 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취묘 이렇게 부르죠.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술주정뱅이 같지만 비범함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금제비는 파악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자 취묘는 술을 사줬으니 내가 답례를 하지 하고 이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왜 뜬금없이 노래를 불렀을까 하고 자기 방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는 이제 반드시 무리윈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춘전 또는 흑화라고 하는 암호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랫말을 이제 분석해서 산적들의 본거지를 알아낸 금연자는 본래 여성이니까 강호행을 할 때는 남장을 하지만 본거지가 사당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옷을 입고 향배객을 가장해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정체가 곧 발각되고 산적들과 이제 접전을 벌이다가 이제 옥면호의 암기에 맞습니다. 그 옥면호는 검도 잘 쓰지만 부채 속에 독이 있는 바늘을 숨기고 있거든요. 거기 바늘에 맞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취묘가 금연자를 도와 사지를 벗어나죠. 그래서 취묘의 이제 은거지인 그 산중으로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맨스까지는 아니지만 묘한 감정이 싹트기도 하는데 금제비는 취묘가 어느 정도 비법한 줄은 알았지만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상승무공을 지닌
인물이 아니고 경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하늘 밖에 또 하늘이 있다. 인유외인 천외일천이었던 겁니다. 사건이 확대되자 산적단 마크의 인물이었던 승려 요공대사 조경당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는 다름 아닌 취묘, 이름은 범대비입니다. 취묘의 사형으로 청중문 소속이죠. 청중문이라는 문파. 근데 사부가 수제자인 자기에게 장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청죽간, 푸른 대나무처럼 생긴 이제 지팡이인데 그걸 자기에게 주지 않고 사제 범대비한테 전하는데 불만을 품고 늘 그걸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묘는 그런 욕심만을 사용하고 맞서지 않기 위해서 계속 피해서 숨어 살았던 거고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맞닥뜨리고 말죠. 그래서 취묘는 금연자를 시켜서 장대인을 구하도록 관군을 부르도록 하고 본인은 요공대사와 생사의 혈전을 벌입니다. 그 두 절정고수의 결투, 장풍을 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아주 경천동지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조경당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청죽간의 심장이 뚫려 쓰러지고 금연자는 오빠인 장대인을 무사히 구해내서 돌아갑니다. 대취업은 호금전 감독의 특징처럼 액션이 좀 실제적이긴 해도 아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은근히 그 강호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보면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첫 장면, 관군이 죄인을 호송해서 제법 병절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안찰 분사도 있고, 그런 행렬이 있는데 옥면호가 산적 부두목급이죠. 그래서 이 옥면호는 호자를 호랑이호가 아니라 여우호를 씁니다. 이제 교활하고 계획을 잘 이제 짠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편지를 전합니다. 이 대인께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편지 내용은 상명오호, 종횡강호, 환화제형, 방위생로. 우리는 강호를 누비는 다섯 호랑이,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우리 동생들의 형님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데도 장대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또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도 편지를 전한 장수는 뒤에 있는 수하들에게 슬쩍 눈짓을 보내고 옥문호한테 가서 또 자연스럽게 대인께서 보자십니다 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옥면호를 치려고 칼을 뽑죠. 근데 옥면호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부채에 숨겼던 암기를 쏘아댑니다. 즉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위험 신호이고 산적 부두모 옥면호는 이것조차 이제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무신호가 신호다. 뭐 이런 묵계가 있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별호가 있어요. 이제 별호란 특히 이제 무림인들, 강호인들이 붙여주는 별명이죠. 그러니까 별호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강호동이 즐겨 쓰는 마산 흰수염, 평양 박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식 한자로 표현된 건데, 별호에는 의외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청패패는 금연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은 보통 여자에게 많이 붙이지만
제비처럼 날렵하고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공이 뛰어나거나 그리고 이제 만약 남자 같고 좀 싸납다면 뭐 매응자 같은 걸 쓰겠죠. 또 그 주인공인 악화는 취묘로 불리지만 실제로도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취협이 본래의 벼루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당은 요공대사는 이제 아마 그 사람은 승려 출신은 아닌데 자기 문파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할 때 가진 기술과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중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가 이제 끝날 요자에 비일공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움조차 끝났다고 뭐 해설을 할 수도 있고 조금 그 승려로서는 독특한 호이기는 한데 아니면 내가 비우는 게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가져야 되겠다는 그 욕심을 표현한 것도 있죠. 또 이제 산적들 5명이 이제 뭐 그 상명오호라고 하는데 상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수는 반드시 갚는 은혜는 안 갚더라도 그런 5마리의 호랑인데 꼭 호랑이가 이제 범이 아니라 싸나운 짐승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목급인 이제 맏형 5표는 호는 청면호인데 그럼 이제 얼굴이 푸르스름한 호랑이고 진홍면은 이제 옥면호입니다. 보통 옥면이라고 그러면 이제 잘생겼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뺀질하고 또 극중에서는 얼굴에 또 하얀 분을 바르죠. 근데 이 친구는 호가 여우호자예요. 또 이제 나이는 많지만 셋째 구실을 하는 소면호. 그건 이제 웃는 얼굴의 호랑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뭐 소리장도라고 그럴까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뒤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중에 하나 이제 복봉은 백안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랑은 늑대랑인데 늑대처럼 좀 싸납다는 뜻이겠죠. 대충 이제 이런 식의 벼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만 강호인이라고 해도 대놓고 칼을 휘두르지는 않아요. 이제 칼을 뽑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금연자는 객잔에 들어왔을 때 호골주를 달라고 그럽니다. 호골주는 그 호랑이 뼈로 담근 술이거든요.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걸 먹으면 보통 사람은 뭐 한 사나흘씩 들어 눕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약효가 세서. 그래서 어렸을 때 먹으면 크게 어디가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걸 이겨내면 장사가 된다고 하는 술이죠. 근데 그 시골에 허름한 객잔에 와서 그걸 달라고 하니 이건 모든 손님들의 눈길이 가죠. 그러니까 뜬금없는 주문으로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거예요.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나 왔다. 그렇다고 이제 산적들이 무조건 공격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도목인 소면호가 가서 뭐 이런저런 말을 걸어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형님 풀어주면 장대인도 풀어주겠다. 하지만 그 뭐 미국이 예를 들면 테러범과 협상을 안 하듯이 이 어느 나라나 조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너희들 무찌르고 우리 오빠 구해가겠다. 그러자 그래도 다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술독을 던지거나 뭐 의자를 던져보고 뭐 암기도 던져보고 막 이러죠. 근데 이제 금연자가 날아오는 엽전을 젓가락으로 탁 껴가지고 천장에 탁 던지는데 그게 제비 모양으로 꽂히죠. 그래서 난 금연자야. 이 정도 솜씨가 있으니까 덤비지 마라. 이런 거죠. 또 이제 극중 취묘가
거지 아이들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춘전 중에 한 형태인 칙자파자입니다. 이거는 뭐 꼭 무리민만 쓰는 게 아니라 문사들도 많이 쓰는데 한자만이 가진 특성을 이용해서 글자를 나누고 합치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얀리 씨 같은 경우는 나무 목자를 10과 8로 나누고 밑에 아들자 그래서 18자 뭐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취묘가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뭐 1.1횡장, 일경도남양, 십자 대 십자, 일두 대 월량이라. 그러니까 점 하나 찍고 한 획은 옆으로 길게, 하나는 경건하게 남쪽 바다에 이르네. 그러면은 점이 있는 그 엄자, 그러니까 이제 집을 뜻하는 변이 되죠. 다음에 12, 10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 일단 십자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태양과 밝은 달이 또 마주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침 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엄자 밑에 아침조. 그래서 묘. 우리가 이제 뭐 동묘, 종묘라고 하듯이 묘인데 이게 중국에서는 도교 사원 또는 절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로서 장소를 알려준 거죠. 그다음 여러 곳에서 보면 취묘와 용대사를 보통 스승과 제자로 알고 있죠. 근데 실은 나이 차이가 많은 사형제입니다. 동문간이죠. 그러니까 조경당이 이제 청년 정도 됐을 때 범대비가 막내 제자로 이제 들어온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경당이 한 20살이고 막내 제자가 한 11~2살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형이 또 어린 제자니까 손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뭐 무공도 같이 닦으면서 돌보아 주기도 했겠죠. 그래서 실은 사형 사제지간. 근데 이제 청죽방의 장문을 나타내는 신물인 청죽간을 당연히 사부가 자기에게 줄 줄 알았는데 자기 막내 사제한테 주니까 화가 나서 범대비를 쫓아서 그 청죽간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말이지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하늘 밖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관병들은 이제 제일 약합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훈련도 받았지만 직업군인들이고 산적들은 관병의 한 배 이상 되는 무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 유단자급의 실전 경험이 많은 그런 인물들이겠죠. 근데 금연자는 이제 그들보다 조금 우위예요. 하지만 이제 숫자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가끔 고전을 면치 못하죠. 하지만 취묘 범대비나 요공대사 같은 경우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뭐 실제 바둑에서는 그런 차이가 뭐 크진 않다고 합니다만 만약 그냥 속세의 단수로 치면 금연자는 산적들이 한 뭐 2, 3단, 금연자는 한 4단, 범대비와 요공대사는 한 9단, 10단 정도. 그러니까 격이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범대비가 금연자한테 이렇게 금연자와 훈련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연자가 억지로 간신히 들어서 올린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뚫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철사장을 능가하는 뭐 금강지 정도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연자가 요공대사를 만났을 때 칼로 찔러도 칼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칼을 뺏어서 마치 무슨 뭐
나무젓가락 부러뜨리듯이 툭 부러뜨립니다. 그게 이제 철포삼이라는 기공입니다. 살이, 칼이 뭐 들어가지 못하게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내공수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공대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 취묘라는 놈이 실제로는 취협이고 무공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나는 노화순청, 범대비는 등공조국의 경계에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무협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선도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이 단계에 이르기도 어렵지만 이걸 이룬다고 해도 뭐 영화처럼 뭐 하늘을 날고 장풍 쏘는 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공의 단계를 이렇게 알아보면 맨 처음에는 뭐 우리도 보통 뭐 기가 막힌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내공 수련을 하지 않아도 기는 통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보다 원활하게 소통해서 뭐 건강과 여러 가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련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임도양맥, 즉 생사현관 다 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화취정 오기조원의 경지에 이르고 이제 5가지 기운을 조절하는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노화순청, 그거는 단전을 하나의 그 화롯불로 봐가지고 단전에서 타오른 기의 불꽃이 청색이 된다. 왜 우리도 그 가스불이나 이런 걸 보면 불꽃 끝이 청색일 때 제일 온도가 높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박귀진이에요. 이제 다시 기운을 돌려서 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공조국, 이제 산봉우리에 올라서 극을 이룬다. 그리고 이제 육식기원이라는 게 이제 6가지 호흡이 근본, 그러니까 마치 태아가 호흡하듯이 하는 것이고, 그게 넘어가면 반노한동, 늙음을 넘어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르면 이제 출신입화라고 해서 혼과 육체를 분리하죠. 그래서 내 몸은 여기 있고 혼은 밖에 나가서 막 구경을 하고 오고, 그게 이제 좀 더 발전되면 뭐 분신술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경지는 이제 우화등선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 신선이 되는 거죠.